봉사자라고 좀 눈치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차별하지 말고 저도 많은 일자리와 문화예술을 참여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음향신호기 고장이나 점자 블록을 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좀 바뀔 수 있게끔 개선이 필요한 그런 점이 많습니다. 이런 기존 복지 서비스가 아닌 권리 중심, 당사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예술 교육 지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이런 무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제주 MBC는 올해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수원은 청각 장애인인 원종화 통역사가 맡아주시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초등학교 입학생은 급감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정작 이들을 맡아줄 특수교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시내 한 학교. 30대 초반의 김우진 교사는 지난달 새로 임용된 특수교사입니다. 당초 음악을 전공했지만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경험을 계기로 다시 대학에서 특수교직을 이수해 교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막상 이렇게 학교를 나와보니까 학생들을 만나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보다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 지금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조금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주에는 특수교사 26명이 새로 임용됐습니다. 재작년까지 한 자릿수 신규 임용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장애 조기 진단 등의 영향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 수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2,115명, 2017년 1,300여 명에서 해마다 평균 7% 넘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특수교사는 330여 명으로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정 기준 인원 418명보다 82명이 부족해 교원 배치율은 80%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기간제 교사 54명을 충원했지만 계약 기간 1년의 단기 충원에 그치는 상황.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는 쉽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되는 만큼 특수교원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정부에서는 교원 총정원으로 묶였기 때문에 쉽게 교원을 늘려주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입장입니다. 도내 전무한 특수교원 양성시설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논의에 더해 다양한 특수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지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뿐만 아닌 특수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치료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지금의 어떤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학생과 교사 간 관계가 특히 더 중요시되는 특수교육. 지역 상황을 감안한 교원과 지원 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36%로 비장애인 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제주는 28%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률이 하루아침에 오를 순 없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해 오케스트라단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핫빛 단원들을 김하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돼 올해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6명의 단원들. 오는 25일 창단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절로 리듬을 타게 하는 연주가 시작되고
바이올린과 플루트, 클라리넷 등 5개 악기가 모여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발달장애인 6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핫빛입니다. 제주를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키겠다는 단원들.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한 번은 세상을 좀 밝게 비출까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단원들이 최소 유럽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들은 또 장애를 가진 연주자가 아닌 음악을 하는 연주자로 봐주길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약간 사람들에게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직접 고용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많지만 공공기관이 단원들을 직접 채용한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단원들은 앞으로 공연 연주뿐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도 활동합니다. 개개인 단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지난 3월 제주도교육청 1층 현관에서 창단 전 깜짝 음악회를 선보인 단원들. 흥겹게 흐르는 연주에 연주자와 관객들은 모두 장애를 잊고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것처럼 모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핫빛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장애인과 가족,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식전 축하 공연과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장애인 직업 재활 상담과 학대 신고 홍보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가 오늘 하루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용 대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으로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이용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68대와 바우처 택시 16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13억 6천만 원을 확보해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을 확대합니다. 얼마 전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중학교에서 이 불법 촬영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6일. 방과 후 시간인 오후 4시쯤 1층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여교사에게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문에는 잠금 장치까지 달려 있었지만 학생은 그 전에 문이 잠시 열린 사이 들어가 옆 칸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학생이 도망가자 논란 피해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정신적 충격에 휴가를 냈습니다. 학생도 분리조치를 취해서요. 교권보호원의 결과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인 거죠. 그게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일어난 건 최근 6개월 새 벌써 2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 학내 불법 촬영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은 교내 여자 화장실 10여 곳과 외부 여자 화장실 등에 촬영 기기를 설치하고 2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학내 불법 촬영 기기를 점검하는 등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해당 학교장까지 경징계했지만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교사 상담을 지원하고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처분과 교사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학교 2학년인 남학생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주 도민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8회를 맞는 도민체육대회는 51개 종목에 16,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서귀포시 강창학 종합경기장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드론쇼와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상요원 꽃정원. 하늘 아래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형형색색의 봄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핑크빛 풍선이 나무에 매달린 듯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겹 벚나무. 진한 분홍빛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처럼 가족들끼리 제주 여행을 왔는데 벚꽃도 활짝 피었고 너무 좋습니다. 겹벚꽃을 보니까 약간 구름처럼 몽실몽실한 게 귀엽기도 하고 저희 그냥 벚꽃보다는 더 커가지고 관찰하기 쉬웠어요. 제주도가 원래 봄이 유명하잖아요. 이채꽃도 좋고 근데 와서 보니까 왕벚나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꽃 자체가 너무 예쁘고 그러다 보니 봄 날씨가 너무 화사하게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황사로 인해 답답한 공기는 아쉽지만 이렇게 활짝 핀 겹벚꽃을 보니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주말인 내일도 포근하지만 나들이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바람 덕분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져 공기질은 차차 회복하겠지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남부와 동부, 중산간에도 최고 80mm의 폭우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는 내일 오전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겠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6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판악은 12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1도, 동부 19도, 남부 서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11월 국내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영훈 도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 신청서에 제주도의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과 다채로운 문화 관광 자원 등 제주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협력 논의의 최적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밝힌 도시는 제주와 경주, 인천 등 모두 3곳이며 외교부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개최 도시를 결정합니다. 현지 해양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1시 20분쯤 제주시 연북로를 달리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30대 해양경찰관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혐의는 인정했으며 배경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같은 중국인을 감금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제주시 노영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20대 중국인 남성을 20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게 하려고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늘봄 학교를 우수한 내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지홍 의원은 학부모가 학원이 아닌 늘봄 학교를 선택할 때
형편이 어렵다는 낙인 효과가 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늘봄 시스템을 학원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제주는 원종화 수어 통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